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내년 4월 2일, 거제시장 재선거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나선 칼럼니스트, 대한민국 제1호 명의인 황영석 후보를 초청하겠습니다. 예, 후보자님, 예, 한번, 어, 오늘, 제가 또 귀한 분을 모시는데, 지금 시국인 만큼, 지금 우리 거제에 이런 생각을 이 시민의 생각이 어떠한가 그런 중에서 오늘 또 훌륭한 우리 또 선생님 모시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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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예. 예. 첫 번째,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권 이 정상적인 통치권인지 이 내란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조언을 받기를 원하네요.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을 발표하셨는데 예, 이것이 대통령의 통치 권한에 속하냐 예, 아니면 내란에 속하느냐 이런 질문의 요지죠. 예, 예, 그렇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검찰의 잘못입니다. 아, 2차적으로는 언론의 잘못입니다. 어, 실제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잘못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한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시기 전에 일종의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 담화문 성격의 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22건의 더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야당이 음, 탄핵을 발의했습니다. 음, 그 탄핵의 발의 내용을 보면 이재명 이 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검사 혹은 그 판사를 급박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탄핵을 하거나 탄핵을 하겠다고 해왔고 또 이제 그 감사원장을 탄핵을 했습니다. 예, 감사원장을 왜 탄핵을 했는가 하면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 감사원이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 압박을 하니까 더민주당에서 이 감사원장을 탄핵을 해버렸는데요. 예, 이렇게 국가기관의 중요한 사람들을 탄핵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기관이 움직일 수가 없겠죠. 예,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도 하지만 이 대통령제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입법과 사법의 행정 이 3권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입법권, 국회의 입법권을 가지고 모든 걸 탄핵해버리면 국가기관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12월 3일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보면 예, 물론 내란 상태나 외환 상태에도 비상계엄을 발표할 수 있지만 국가의 올바른 기능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야당이 22건의 탄핵을 하는 등 국가 질서를 마비해 오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정당한 대통령의 통치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형법상의 내란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형법상의 내란과 국헌문란이 있는데 대통령은 그 자체가 국가의 하나의 질서입니다. 대통령이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내란을 일으킬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내란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지 헌법이나 형법에 의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예, 12월 3일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은 헌법상 부여된 이 통치권 차원의 권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 결코 내란이라는 말은 조금도 거기에 근처에 가서는 안 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이어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2월 3일, 이 비상계엄령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에서 검찰은 내란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 예,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나라는 이 검찰 권력이 참 문제가 되는데요. 지난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이 검찰이 사실은 역모를 일으켜서 박정희 대통령을 탄핵시킨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단 한 푼도 부정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형사 30년을 징계를 이 검찰이 구형을 하고 1,100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추징금을 내리는 이러한 처구리 없는 짓을 검찰이 했죠. 예, 이번에도 심우정 검찰총장과 비상계엄 대책본부장이라는 권세혁이라는 아마 이름을 정확하게 내가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예, 비상계엄 대책본부장 예, 그리고 오용훈 이 공수처장 예, 이러한 검찰의 핵심 사민이 이것은 이번에 그 대통령의 정상적인 통치 행위를 마치 그 내란인 것처럼 내란 혐의자로 용어를 쓴 것은 이것은 큰 이 형사상의 이 법률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한 오남용의 하나의 형태라고 봐집니다. 앞으로 이 정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권한을 회복한다면 아마 이 검찰총장을 비롯한 권력의 핵심들이 상당한 중징계의 처벌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백성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명확한 해석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까지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세 번째 하나 더 또 말씀을, 또 드리고 싶네요. 예, 헌법재판소,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 탄핵안을 심의해야 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뭐 그런 부분이 예측이 가능할까요? 예.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탄핵했을 경우에는 최종 심의는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되죠. 그런데 원래 헌법재판소가 잘 아시다시피 구인으로 예, 구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더민주당의 폭거로 인해 가지고 현재 6분의 헌법재판소 판사들께서 대통령이 탄핵 심의를 해야 될 사정에 있습니다. 예, 우선 구성 요건을 보면 쉽게 말하면 우파냐 좌파냐 중도냐 이 구성을 보면 우파가 두 분의 이 헌법재판관이 있습니다. 예, 중도가 두 분, 좌파가 두 분으로 예, 구성되어 있다고 언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6인 전체가 다 국회에서 탄핵을 결정한 것을 인용하면 예, 말하자면 찬성하면 탄핵이 됩니다. 예,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파 판사가 두 분이 계시고 중도가 두 분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최대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4대2 아니면 기대사로 이기게 됐습니다. 99.99%로 예, 헌법재판소에 가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 권한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 이번에야말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법률 전문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와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면 아마 우리 국민들이 많이 깨우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나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는 것은 당연한데 오늘 제가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 도대체 이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좌파와 우파로 갈라져서 시간만 나면 싸우고
서로 질시하고 같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적대시하는 이런 특이한 상황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선 우리 이시조선이 만들어진 것이 말이죠. 이성계 장군의 위화도 해군으로 해서 사실 반란 공화국이죠. 아, 반란 정부였죠. 이시조선은. 예. 그래서 이성계가 이제 나라를 세워서 오늘날 이시조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식의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10% 정도의 양반, 그다음 90%를 전부 이제 이렇게 피지배 계급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지금 북한도 그렇죠. 예. 10%가 10% 지배를 통해서 90%를 지배해 나가죠. 그래서 북한 정부나 이성계 정부가 막 정부라고 하기 말씀드린 이성계 왕조가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우리 이시조선은 이 중국에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친중 아니로 친종속으로 중국에 복종해서 그렇게 2500년을 살게 되었죠. 예. 그리고 이제 유조 마렵에 이제 일본의 득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1910년에 이 마렵의 고종이 이 나라를 갖다가 사실상 바쳤죠, 일본에게. 예. 그리고 이 고종 황제 족속들은 이제 돈을 받고 편안하게 살았지만 국민들은 그걸로 인해 가지고 36년 이 식민 시대에 들어갔죠. 예. 그런데 이 식민 시대를 살면서 사실은 우리는 우리 오랫동안 내려오던 신분사에 신분의 계급이 다 없어졌습니다. 예. 이시조선 시작할 때는 귀족이 한 30%, 귀족 포함한 양반이 한 10%였습니다만 이게 내려오면서 한 30% 양반이 되고 한 70%는 70% 중에 한 50%는 그냥 아주 서민이고 한 20% 정도는 어선, 노예 그렇게 이제 일제 마렵에 왔죠. 그랬는데 이 일제 마렵에 우리가 식민지 상태에 있었지만 그때부터 이제 세계는 공산주의 이론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이시조선의 대부분 사람들은 소수는 태어나고 보면 양반, 태어나고 보면 지게 말하는 쌍놈, 예? 머슴, 태어나고 보면 서민, 보통 사람 50%. 그러다 보니까 신분사회다 보니까 이 공산주의 이론이 그대로 먹힌 겁니다. 예. 지게 말하면 내 땅 한 평도 없었던 소장농 평민 50%, 그 당시 20%의 지게 말하면 머슴, 예. 예. 이런 사람들에게 모든 생산은 공동이다. 공동 생산, 공동 분배하니까 그 마음에 어마어마한 하나의 요도, 새로운 예. 신사회를 여는 겁니다. 예, 예, 예. 모두가 함영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 말씀하시기로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78%가 공산주의를 선호하는 예. 그런 토대가 예. 이시조선의 신분사에서 오는 소유권, 그것이 이 귀족을 중심으로 왕족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국가 제도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공산주의 사상이 완전히 빨려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방이 일본이 이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서 하와이를 습격하면서 일본이 결국은 미국으로부터 원자폭탄 2방을 맞고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945년에 해방은 되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이 소수의 민주주의, 그다음에 대다수의 공산주의 열풍, 거기에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국민을 눈물로 설득해서 이제 민주정부를 수립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이후에 6.25 전쟁이 터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산군이 우리 부산 경남만 놔놓고 전부 점령했을 때 우리나라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었던 좌익들이 예.
뭐 교회 다니는 사람, 그 당시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신분적으로 양만에 속했던 사람, 그 당시 좌익에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을 죽창으로 얼마나 찔러 죽였습니까? 예. 예, 이 사람들이 좌익입니다. 예. 그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예. 전쟁이 끝나고 오늘날 이 좌파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예. 좌파 위에는 종북주사파가 있습니다. 예. 종북주사파 위에는 김일성이, 김정은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좌익 위에 좌파가 있고 좌파 위에 종북주사파가 있고 종북주사파 위에 김정은이가 있는 북한 공산 집단이 있는 이런 그 구조로 대한민국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좌파를 볼 때 그냥 보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좌익으로부터 이 김정은까지 전체를 봐야만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은 그 흐름을 보고 김정은 위에는 사단 마귀가 딱 지배해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교회가 좌파 운동을 한다? 올바른 목사가 아닙니다. 야. 예. 그 당시 성도들이 뭐 좌파 운동을 한다? 올바른 성도가 아닙니다. 예. 성경에서 벗어난 일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 현대사와 지금 현재까지의 그 흐름을 좌파의 역사는 좌익에서부터 좌파, 종북주사파, 또 공산주의, 또 우리 신학적으로는 그 위에 사단 마귀 예. 이렇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사건을 보면서 판단해야 될지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유, 귀한 그 역사까지 또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상당히 지금 이 세 가지 질문이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명쾌하지 못하고 뚜렷하지 못해가지고 애매하고 지금 사실 법적으로 지금 이거 가지고 문제 삼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이 참 우리 거제에서도 이 훌륭한 이렇게 명언과 또 말씀을 주시니까 이게 많은 공중파를 타서 명쾌한 답이 되게끔 하기를 또 소원하겠습니다. 예, 예, 또 수시로 뭐 통화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또 통화하시죠. 예, 아이고, 오늘 귀한 자리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네. 예, 칼럼니스트 우리 황영석 애국자님이십니다. 상당히 또 오랫동안 저와 같이 애국 활동을 해왔고 또 이렇게 오늘 적석 인터뷰를 또 응해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